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나라로 가자는 이 음악의 메시지가 오늘의 토크 주제는 물론이고 또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하고도 좀 맞아 떨어지면서 좀 제게는 좀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시 또 외교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예, 이제는 2000년대 우리 외교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IMF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력이 회복을 하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됐던 부분을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 지역의 하나가 아프리카인데요. 아프리카와 하는 나라는 우리가 냉전기에는 북한의 공세에 밀려서 열세에 있었던 지역이었고 또 IMF 위기로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공간들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아프리카 외교를 다시 복원하자, 강화하자 하고 하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2006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을 하십니다.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인데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상 간의 외교를 이제 실현을 하셨는데 그게 24년 만에 우리 정상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한국이 3년 동안 2년 동안 아프리카에 대한 ODA 있지 않습니까?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원액을 3배로 늘리겠다는 그러한 공약을 합니다. 그게 당시에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라고 했던 그러한 프로젝트고요. 여기에 그 당시에 한명숙 그리고 이해찬 그리고 방기문 총리 그래서 우리의 국가 수뇌부가 총 출동해서 정상적인 정력적인 그런 활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53개국 아프리카 전 나라와 우리가 다시 국교 수립을 한다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을 했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한 아프리카 포럼, 한 아프리카 재단 등이 만들어집니다. 이 아프리카로의 그러한 외교적 전략 공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북방외교,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방외교 이후에 또다시 한번 우리 외교를 도약시키는 그러한 계기였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럼 아프리카에서 온 선물 중에서는 어떤 작품을 갖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 알제리에서 보내온 동판 부조 작품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006년 3월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다녀오시는데 그 일정 와중에 12일 날 알제리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제리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선물로 받으신 작품인데요. 작품 하단에 보시면은 왼편에 알제리 하고 1830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근데 그게 1830년이 알제리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 있는 해냐면 이때 이제 프랑스 식민지가 된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은 식민지 전 오스만 영일 때의 알제리의 그 평화로운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알제리 대학에 가셔서 연설을 하세요. 근데 그 연설문 내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학 방문을 하기 전에 내가 충혼탑과 그리고 독립기념관을 다녀왔다. 그래서 가서 보니 이 알제리의 역사가 우리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 대통령을 3번 정도 만나셨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추구하는 가치관과 그리고 대화가 너무 잘 통하셔서 그 이유를 모르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제리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난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의미 있는 내용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과 알제리가 정치적인 이익을 나누는 동지이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가치를 함께하는 정치적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우리가 여기 담고 있는 식민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앞으로 더 미래 발전적으로 나아가서 이 양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가갈 가치 이런 것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냥 보기에는 그 해변 풍경처럼 도시 풍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간단한 사인과 연도
를 통해서 더 의미가 깊이 전달이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예. 조 교수님, 그러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의 외교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할 수 있을까요? 2008년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서 또 하나의 이제 아픈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바로 극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 외교의 취약지였던 곳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외교력을 집중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자원, 에너지 개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키워드가 또 주목을 받지요.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 몽골, 남미와 같은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진출이 비교적 늦었던 국가들과의 정상급 경제 외교, 자원 외교를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지요. 석유라든지 광물 자원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에너지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이제 주목되었던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래서 몽골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다녀가셨던 나라이기도 한데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방문을 해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양국 정상과 합의를 하지요. 그러면서 한반도,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도 앞으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작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보면은 몽골 작품들이 이제 또 소장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선물류로. 근데 사실 국내에서 몽골의 현대 작가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참 궁금했었는데 이 작품들을 보니까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형태의 그러면서도 굉장히 단박하게 이 유화를 이렇게 단박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그렇게 평화롭은 초원의 모습을 그린 그런 류의 작품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성격을 잘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한 점 더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카자흐스탄 작가의 작품입니다. 근데 에르볼 카메로프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앞서 이제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원 외교 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초원의 아침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지금 요 카자흐스탄도 그 소련 이 해체된 전후로 약간 회화사적으로 변화를 좀 겪는데요. 해체 후에는 자신들 자국의 그 문화적 색채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발현할 것인가 하는데 작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앞에 말탄 인물 2명이 있고 뒤에 게르가 보이고 이렇게 카자흐스탄의 그 유목민적인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풍경화인데 근데 여기서 또 역시 보시면 좀 상세하게 이렇게 잘 보시면 왼편에 공업지대 로 보이는 공장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류의 작품을 빛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포착한 시리즈 연작들을 이제 많이들 이제 제작을 한 작가인데요. 보시면은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이제 카자흐스탄이 경제 개발을 통해서 나아갈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를 이 유목민 이 상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지금 이제 이거 새벽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명이 터오는 그러한 것을 기대감을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추진력 있게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상징해주는 그 요소로서 앞에 이제 말탄 인물 이제 2명이 있고 그 뒤로는 멀찌감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 넣은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몽골과 카자흐스탄 이 두 지역의 작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 작품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선물로 받은 제목 자체가 11월 9일 자유의 빛이라는 이름이 붙은 마이클 아피츠라는 독일 작가의 판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원래 원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판화로 제작을 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화면에 색이 검은색 그리고
붉은색, 그리고 금색, 황금색으로 보이는 노란색,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밝게 빛이 들어오는 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붉은색, 금색은 사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 자유의 색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역시도 그렇게 그런 상징적인 색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평화, 통일 이런 메시지를 갖다 이제 강력하게 담고 있는 작가 자체도 이제 그것을 의식하고 제작을 한 그런 작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까 그 장클로드 그 크리스토와 장클로드의 작품 포장된 국회의사당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독일의 국회의사당, 베를린 장벽, 브란덴부르크 문 이렇게 그 평화 그리고 통일을 상징하는 그런 모티브들의 작품이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서 이 독일이나 해서 온 작품들은 이제 그런 걸로 다 구성이 돼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렇게 여러 작품들과 관련된 외교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고요. 저희가 정말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록학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기록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지만 그 기록이 기록으로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맥락을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두 분 전문가 선생님들 덕분에 그 말이 구호로뿐이 아니라 진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선물들은 다 우리 대통령들께서 외국의 정상과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으신 선물 중에 저희가 받은 내용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국민의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 소중한 기록 자산을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 방법을 찾고자 하고 있고 전시가 그 중에 이제 한 활동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전시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 기회에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전달해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 토크 콘서트는 사실 대통령 기록관의 최재희 관장님, 또 기록서비스과의 박종철 과장님, 김정은 연구관님과 많은 실무진들이 애써서 수고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다들 너무 낯을 가려 해서 낯가리지 않는 제가 나와서 재미있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음악 하나를 더 듣겠습니다. 이 음악은 드보르작의 현악 사중주 미국 사악장입니다. 애수를 지닌 선율이면서 또 자유로움과 활기로움을 갖고 있는 슬라브 음악을 들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답하고 조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다들 힘내서 우리 특기가 국난 극복이 특기인데요. 이번에도 한번 잘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